bas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12월 6일 금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좀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지수가 조금 올라오기보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하락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아마 시황 잡기가 조금 이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화요일 날 그때 방송 한번 했었죠, 그죠? 그리고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지났는데 일단은 여기 일주일 마감 시황이 어떻게 끝났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이거죠. 이평선 활용법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흔히 들으셨던 무슨 5일선, 21선 이런 매매법 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이평선을 굉장히 잘못 지금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평선을 어떻게 하면 현재 시장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평선이 거의 뭐 차트의 기본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을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네. 최근에 좀 투매가 나왔었는데 이럴 때 또 이평선을 또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시황부터 먼저 이제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즘에 그 주식시장이 이제 투매가 나오니까 개인들이 거의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분위기가 글쎄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주식시장 굉장히 좋은데 그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진짜 최악의 그런 이제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11월달 아니 10월달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었죠? 요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시황 잡아드리는 거니까요. 10월달부터 어떤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냐면 10월 이제 중순 이제 넘어서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11월달하고 12월달이 이 주식시장 분위기가 가장 안 좋다. 누가 분위기가 가장 안 좋으냐면 개인들의 심리가 최악인 게 11월, 12월달이다. 그래서 이때 뭐가 나오냐면 주식이 싼 값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11월달하고 12월달에 주식을 좀 사시면 그리고 뭐 현금 없는 분들은 종목 교체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종목 교체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 그리고 연초에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익이 나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11월달하고 12월달 들어오니까 어때요? 12월달 특히 12월달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어떤 게 안 좋아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거 그거 그대로예요. 자,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지금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보통 12월 한 15일하고요. 12월 한 15일에서 한 20일 있죠? 요 사이가 거의 피크예요. 네. 무슨 피크냐면 공포 분위기를 이제 여기서 굉장히 조성을 많이 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폭락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가는 별로 안 빠져요. 지수는 조금 누르긴 하는데 실제 종목은 별로 안 빠집니다. 분위기만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개인들이 마지막으로 털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죠. 코스피 지수가 어땠어요?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죠? 계속해서 좀 이제 하락이 나왔어요. 큰 급락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신경 쓰일 만큼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이쪽도 그래요. 처음에는 안 빠지려고 버티다가 어제 좀 투매가 좀 세게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참다가 폭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조금 내려왔는데 아마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역시 12월 달에 지수가 여기서 반등 나와서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 아마 거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이렇게 지나다 보면 크리스마스가 끝나기 때문에 그 전후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수보다 그때는 종목들이 더 빨리 올라와요. 이 크리스마스 이론은요 항상 매년 똑같이 벌어졌어요. 그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안 믿겨지시면 여기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여기 그 크리스마스 있죠? 그쯤에 한번 보세요. 거의 그때가 바닥이고요. 그때부터 연말 연초를 주도하는 테마주들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 직전 아니면 직후부터. 네. 그 뒤로 이제 화려한 개별 정세가 이제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르고 흔드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문가인 제가 봐도 조금 심하게 눌렀어요. 왜냐면 이거 코스닥 지수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치고 나갔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만큼이 추가하게 나왔냐? 왜 이렇게 추가하게 나왔냐면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진짜 상세하게 많이 드렸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내내 왜 저기 개인이 뭐 했냐면 여러분들 옵션 선물 옵션 잘 모르시죠? 그래도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선물 옵션을 잘 모르셔도 매매 한 번도 안 해봤어도 개인들이 아무튼 콜이 뭐예요? 이게 올라간다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풋은요, 그죠? 하락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개인들이 항상 아시죠? 개인들이 콜을 사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은 반대로 하거든요, 그죠? 또 개인들이 풋을 사면 외국인이 또 반대로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콜을 산다는 얘기는 상승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지수를 눌러버려요. 억지로라도 눌러버립니다. 전 세계 증시가 다 가는데 우리만 못 갑니다. 근데 반대로 개인들이 막 풋을 엄청나게 사요. 주가가 하락한다고 막 여기에 베팅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폭등이 나와요. 왜요? 개인들 개인들이 베팅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코스피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금요일날 멀쩡하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급락했거든요. 그날 기관도 좀 샀는데 특히 이 누구요? 이 사람들 개인들이 아무튼 콜을 엄청나게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눌렀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이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콜이나 선물 쪽으로 이제 가니까 외국인들이 눌러놨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수가 하락했던 원인이 그거예요. 개인들이 상방에 베팅했어요. 그런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급반등 나왔죠? 왜 그랬냐면 개인이 콜을 팔았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 양반들이 드디어 팔았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급등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콜옵션,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쪽을 다 샀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급반등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요거는 이제 선물 파생 쪽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개인들이 콜 이쪽에 베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해소가 될 거란 얘기죠. 실제로 오늘 일정 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상방으로 지수를 땡긴 겁니다. 그 얘기는 개인들이 풋 쪽에 걸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안 좋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지수가 올라오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만, 이건 일본 니케이 지수고 여기 S&P 500 지수 볼까요? 미국의 S&P 500 지수 보면은 10월 초부터 그냥 계속 올라왔어요. 2달 동안.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이틀 하락했었죠? 이거 왜 그래요? 이 양반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자극했고요. 유럽을 자극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극을 했고, 하여튼 전 세계 남미 쪽도 관세 얘기, 중국이랑도 위중 무역 그 협상 관련돼서 이제 흉악한 소리를 막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증시가 출렁거렸죠. 심지어는 여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안 좋게 얘기하니까 철강 관세 저기 남미 쪽에 부과하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느냐 괜찮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난 상관없다. 네, 대놓고 얘기하죠. 화요일날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죠, 그죠? 네, 거짓말이라고 거.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이틀 딱 하락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중 무역 협상 잘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시를 또 끌어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끌어올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말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미중 무역 협상 아주 잘 되고 있다고. 그래서 증시는 반등 나왔고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아무튼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 저 말 한마디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안 그래도 12월 달에 심리가 제일 안 좋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개인들이 이제 뚜껑 열려서 투매가 나온 거예요. 특히 언제요? 어제 목요일날 또 투매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1.7% 급반등 나오면서 이제 상승으로 확 돌려버렸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그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개인들이 무리하게 파생시장에서 콜에 베팅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수를 억지로 누른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투매를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여태까지 개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바뀌었고 선물 옵션 파생 포지션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그냥 주식 투자 계속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뭐냐면 알아서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긍신 걱정 안 하셔도 그죠? 네. 지수는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그래서 일주일 이제 시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뭐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증시가 좀 눌리겠구나. 뭐 하루 이틀 2, 3일 지나면 또 좋은 소리 하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통령 재선 선거운동 들어가거든요. 선거운동 들어가면은 나쁜 얘기보다 좋은 얘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나를 뽑아주면 주식시장을 폭등시키겠다든지 부자 만들어주겠다든지 세금을 깎아주겠다든지 그런 얘기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호재가 돼요. 맞죠, 그죠? 맞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대통령들이 그 나라 주식시장을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표가 자기한테 오니까요.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이제 오늘 내일만 이렇게 보시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시황은 여기까지 이제 딱 해드리고요. 말씀드렸고. 근데 오늘 왜 뜬금없이 이평선 얘기를 하려고 할까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하고 방송할 때 제가 이평선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매일스럽게님하고 김영국님 어서오세요. 네. 이평선 얘기를 좀 해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방송하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저녁 때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료 회원분들도 이제 같이 들으시라고 내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이평선을 왜 지금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이평선 가지고 여전히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식 투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이평선 매매하는 거는요, 이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세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이평선을 보면서 주식을 사고 판다? 그거는 뭐냐면 단기예요. 단기 매매는 우리가 매매라고 하지 단기 투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이평선이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평선은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죠. 이동평균선. 며칠 동안 예를 들어서 5일, 10일,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그동안의 특정 기간의 주가를 말 그대로 더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그걸 이제 선으로 나타낸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거의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쓰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려니까 어딘가에서는 이제 공부도 좀 하셨을 거고, 동영상도 이제 강의도 보셨을 거고, 책도 사오셨을 거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차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5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매법 있죠? 네, 그거 되게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그 개인들이 쓰고 있는 이제 이평선 이 매매법이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21선이다. 그러면 21선을 지지하면 매수 21선을 깨면 이탈하면 매도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근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면 또 매수하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지하면 매수하래요. 근데 이탈하면 매도 손절하라고 하고 이런다고요. 옛날에 이 기법이 왜 나왔냐면 옛날에 이게 맞긴 맞았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지를 하면 맞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깨잖아요. 그럼 주가가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21선을 지지하면 매수하고 깨지면 일단은 손절해라. 나중에 다시 올라오거든 그때 가서 매수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면 안 돼요. 5일선이건 21선이건 61선이건 121선이건 뭐 2001선이건 뭐건 간에 안 맞아요. 잘 간혹가다 맞는 게 있긴 있어요.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한 번, 두 번은 맞죠? 그게 뭔 얘기예요? 어떤 시계가 12시에 딱 고장이 나서 12시에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루에 12시는 두 번 지나가잖아요. 아니 시계가 딱 1시에서 고장나 있어요. 고장나서 1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럼 하루에 1시 두 번 지나가잖아요. 오전, 오후 한 번씩.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 맞다고 하거든요. 이 기법이 지금 이제 이런 꼴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매매 기법이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맞았냐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88 올림픽 때 아니면 우리나라 86년 아시안 게임 때 그때는 맞았어요. 저게 지금 안 맞는다고요. 어쩌다가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2019년이죠. 지금은 돈 한 푼 안 내고요. 우리나라는 돈 한 푼 안 내고 HTS를 공짜로 쓸 수 있는 IT 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평균선 있죠? 이동평균선을 아주 예쁘고 화려하게 막 수백 가지의 보조지표와 더불어서 급등주 검색기까지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공짜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세력들이 저런 기법을 아직도 쓸 수 있게 할까요? 제가 세력이라면 절대 저 같아도 안 하겠어요. 네? 공짜로 다 쓸 수 있는데,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 기법이 안 맞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88년도 그때는 맞았다고. 이때는 차트를 보시려면요. 직접 손수 차트를 그리셔야 됐어요. 네? 오늘의 주가 이렇게 다 시가 종가 고가 해가지고 그걸 다 그렸어야 됐다고 일일이. 이동평균선을 또 다 한 땀 한 땀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걸 막 이었어야 된다고요. 이걸 누가 해요? 볼 수가 없는데. 이 당시에 컴퓨터는요. 88년도면 컴퓨터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급이 안 돼 있었고요. 그때 오늘 얘기했었지만 제 기억에 이 당시에는 지금 USB, SSD 이런 이제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저장 시스템을 쓰지만 그때는 8비트도 아니었고 하여튼 저거였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그때는 저장 장치가. 그 다음에 나온 게 플로피 디스크고 맞죠, 그죠? 네. 컴퓨터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때 차트를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요? 외국인은 볼 수 있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쓰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죠? 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평선 매매 기법은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이평선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쓰셨다가는 여러분들이 평생 10년, 20년, 30년 동안 잠 안 주무시고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 있죠? 그거 순식간에 다 날라가요.
왜냐하면 결론부터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이거예요. 이평선 매매 기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는 자 특정 이평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통통통통통 하다가 쭉 갔어요. 그러니까 지지했을 때 매수하고 홀딩하면 됐어요. 여기를 깨지잖아요. 그 종목은 저기까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이걸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기법이 정말 맞았어요. 한 15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조금 맞았어요. 지금은요.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종목들 어떻게 가냐면 푹 떨어져요. 이렇게 가요. 네. 거의 꼭 깨요. 5일선, 11선, 21선 이런 것들 있죠. 심지어 61선, 201선 이런 거 없어요. 다 깨요. 거의. 한 번씩 일부러라도 깨고 갑니다. 차트 요즘 이렇게 가요. 어떤 종목은요. 퍽, 퍽, 퍽. 개인들 나갈 때까지 계속 이래요. 이러다가요. 그 매매 기법을 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수 손절, 매수 손절, 매수 손절, 매수 손절. 이러다가 볼일 다 봅니다. 이런 기법을 왜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계시냐 이거예요. 모르시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를 보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설명하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하루에 시간 딱 2번 맞듯이 그 정도 확률밖에 안 돼요. 10번에 한 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법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는 거 있죠? 요거를 잘 들어보시고 활용을 한번 잘 해보세요. 이 이평선은 돈 한 푼 안 내고 무료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지금부터 이제 깊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옛날 기법 쓰시면 안 되는지부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5일선부터 얘기해 볼까요? 5일선. 이 5일선은요, 오늘 우리 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이 5일선은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뭐 그분들이야 뭐, 그분들 나름대로 뭐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관여를 안 하려고 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5일선을 또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까운 건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걸 자꾸 생명선이라고 얘기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왜 생명선이라고 하냐면 5일선 깨지면 그 주가의 생명도 끝난다. 이건 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여전히 이런 기법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5일선은 신경도 안 써요. 아예. 네. 안 쓴다니까요. 근데 쓸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매매라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는데 언제 쓸 수 있냐면 최근에 그 이번 주에 특히 투매 나왔죠. 그 지난주에도 좀 투매가 나왔고요. 그죠? 네. 투매 나올 때 5일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매할 때 개인들이 투매를 하는지 아니면 낮에 우리 회원들이 이거 얘기 안 해드렸는데 개인이 투매가 아니고 개인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매매할 때 있죠. 세력은 가만히 있고 세력이 아예 없거나 세력이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있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든지. 그럼 개인들끼리 매매하겠죠. 그때 특징이 5일선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잠시만요. 뭘 보여드릴까요? 이거 봅시다. 오늘 좀 우리가 판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자 이평선을 설정을 해드리죠. 자 5일선이죠. 5일선만 보세요. 개인들이 그 투매할 때 여기 있죠. 5일선. 이 5일선을 5일선에 붙어서 떨어져요. 이게 5일선인데 캔들을 잘 보시면 여기죠. 네. 매달려 가지고 천천히 떨어집니다. 거래 없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보통 주가가 여기가 3,700원이었는데 3,700원에서 여기가 얼마? 2,900원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한 800원 빠졌네요. 그죠? 800원 빠졌으면 대충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진 거죠. 그죠? 네.
여기 대비 따지면 그래요. 한 마이너스 20%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한 20% 정도까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최대한 빠진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 주가가 예를 들어서 3,700원에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주식을 만약에 여기서 사는 분들은 그렇게 단기 성향인 분들은 아니에요. 여기 사신 분들, 그죠? 나름대로 눌림목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잘 사세요. 샀는데 이제 수익을 기대하고 사셨는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난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뭐 이제 그러시면서 아무튼 좀 답답하시겠죠, 그죠? 그럴 때 5일선을 활용하시면 돼요. 5일선을 깨고 뭐 21선도 깨고 떨어졌겠죠, 여기서, 그죠? 네. 그때는 뭘 보시냐면 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지수가 개인들이 투매를 해서 그냥 빠지는 건지 잘 확인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실 때 매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재료가 급등 재료가 있어서 뭐 올라갈 거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사셨을 거 아닙니까? 매수 이유가 있었겠죠? 그 매수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그냥 홀딩 하시면 돼요. 근데 단순하게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떨어질 때 문제가 있었냐? 없었어요. 그냥 코스피, 코스닥 쪽에 개인들 투매가 나오니까 그냥 슥 하고 떨어졌던 거예요. 맞죠? 살짝 떨어졌어요. 그때 5일선을 잘 보면 캔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개인들이 투매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던지고 나가면요 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뭐 장대 음봉 하나 꽂아놓고 거래량 팍 쏟으면서 끝났겠죠. 그죠? 무슨 미사일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요게 개인들이 투매했을 때 5일선 여기 이렇게 매달려서 떨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보세요. 애니능률은 바닥에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튼 바닥에서 여기 있다 올라온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 봅시다. 잠시만요. 이거는 바닥에서 얘기고요. 꼭지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애니능률이 옛날에 여기 말고 과거에도 뭐 급등했을 때가 있었겠죠, 그죠? 요런 자리 여기를 한번 볼게요. 거래가 여기 많이 터졌죠, 그죠? 제일 많이 터진 자리 여기를 보죠. 잘 보시면 뭐 4,500원 정도에 있던 주가가 그죠? 한 달 만에 어디까지 왔어요? 8,000원까지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거의 100% 가까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죠?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대량 거래가 이제 터졌죠, 그죠? 터지고 나서 옆으로 며칠 한 2, 3일 쭉 돌리는 것 같더니 거의 일주일 정도 옆으로 돌리다가 슥 깨집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본격적인 하락이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고점이죠. 개별주는 보통 이제 100% 정도 올라가면 뭐 재료가 더 이상 이제 없으면 밑으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눌림목인 것처럼 보이게끔 해놓고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거래가 뒤에서 한번 나오죠. 이게 뭐냐면 세력이 털고 나갔다는 증거인데 세력이 털고 나갔을 때도 5일선 여기 있죠. 5일선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매달리면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애니능률이 바닥에서는 괜찮다고 그랬고 꼭지에서 떨어질 때도 근데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에 캔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떨어질 때는요 이유가 하나예요. 아까 먼저 얘기했었는데 개인들끼리만 서로 매매할 때는요 치고받을 때는 거의 캔들이 이렇게 나와요. 세력이 있으니까 주가가 들었다 놨다는 거지 개인들끼리만 있으면 거의 이거 나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에서는 세력이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차트가 나오는 거고 바닥에서는 세력이 있는데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치고받으라고. 왜요? 아니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하고 개인들이 이제 막 투매가 나오는데 세력들이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받아주겠어요.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세력은 있는데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거예요. 네. 그때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5일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수익 나는데 크게 도움이 되신다고요. 5일선이 뭐 이렇게 깨졌을 때 손절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매수했다가 뭐 깨지면 또 손절했다가 올라가면 매수. 그러면 여러분들 돈 하나도 안 남아나요. 이거를 거꾸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들이 5일선 매매한다, 21선 매매한다. 그럼 뭐 하겠어요? 세력은 그거 거꾸로 쓰겠죠. 일부러 21선을 깨트리고 5일선을 깨트리고 헷갈리게 하겠죠, 개인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애니능률이 나중에 어떻게 올라와요? 들어버리잖아요. 애니능률이 올라올 때 여기가 매물대였겠죠, 그죠? 그죠? 매물대를 그냥 제껴버렸어요. 어제하고 오늘 우리 방에서 나눠서 팔았는데 여기에서 4,000원대에서 그냥 여기 매물대 통과하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세력이 그대로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이 투매하는데 그냥 내비둔 거예요. 아예 모르겠다. 그래서 네, 내비둔 거예요, 그냥. 거래도 별로 없죠. 네. 그다음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5일선은 언제 어떻게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알려드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개인들이 서로 개인들끼리만 매매할 때 개인들끼리만 매매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해요. 근데 어떻게? 5일선 밑에서 요렇게 요 모양으로 떨어집니다. 요렇게 떨어질 때는 세력이 있는데 관여를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력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닥 아니면 천장에서 나옵니다. 네, 바닥 아니면 천장에서 많이 나와요. 허리 부분보다는 천장하고 바닥에서 많이 나오니까 잘 참고하세요. 이거를 알면은 바닥에서 매수한 주식을 털리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주식 물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아까처럼, 아까 어디에요? 여기였죠? 제 기법 강의를 들으셨죠? 보니까 앞에서는 옆으로 뭐 상한가는 나오고 돌리고 쭉 올렸다가 돌리고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5일선을 요렇게 여기서부터 줄줄줄줄 요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끼리만 사고 팔고 있으니까. 개인들끼리 사고 팔면요 주가가 못 올라와요.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주가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주식을 안 갖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유, 얼마 전에 8,400원이었는데 지금 6,400원이네. 이 정도면 반등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반등목을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요? 세력 나가고 개인들끼리만 치고받고 있는데 여길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반등 먹으려고 들어가셨다가 그냥 끌려 내려오는 분들이 허다해요.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반등이라도 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욕심은 또 크게 없어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반등이라도 좀 먹어볼까 싶어서, 그러니까 큰 욕심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네. 들어가서 물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기서 이제 매매하다가 물렸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면 10% 한 20%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손실이 나겠죠? 자, 여기에서 물을 타야 되겠어요, 안 타야 되겠어요? 물을 타면 안 되는 거죠. 개인들만 있는데 왜 여기서 물을 타요? 여기서 10% 20% 손실이 났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 종목을 자르든지, 이 종목을 손절을 못 하겠으면 여기다 물 타지 말고 다른 종목을 사서 거기서 10% 20% 수익을 내 가지고, 그래, 내가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까 이 종목 자르자.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 이 종목에다가 또 물을 타려고 하세요? 그거 진짜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세력 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물을 더 탄다? 나중에 비중이 더 늘어나서 고생만 더 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5일선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5일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는 언제냐? 개인들만 매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는 바닥하고 천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바닥에서는 세력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고점에서는 세력이 나갔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치고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시간이 별로 없네요.
한 50분까지 이제 진행하려고 했는데 몇 분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이제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 주에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네. 그리고 21선 있죠? 21선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귀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21선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21선이죠. 옛날에는 참 21선 매매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도 21선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애니동률이 우리가 앞에서 요런 자리에서 샀어요. 3,200원 300원 요정도 싸게 샀거든요. 그 사자마자 수익이 나서 단기 수익도 좀 챙기고 있다가 슥 떨어졌어요. 아 이게 수익 났던 건데 살짝 손실도 났었어요. 근데 수익을 바로 챙기긴 했어요. 억울한 건 없었습니다만 매수하자마자 15%인가 급등했으니까 그죠? 살짝 눌렀어요. 저희 방은 이제 스윙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이 바로 나기도 하지만 시장이 투매나 오를 때 살짝 이렇게 눌려서 약간 손실이 들어갈 때도 있긴 해요. 뭐 사실대로 얘기하죠, 그죠? 네. 근데 세력이 매집돼 있으면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뒀어요. 수익도 좀 챙겨놓은 게 있었으니까 사자마자 맞죠, 그죠? 좀 챙겨놓고 내비뒀더니 쓱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오늘까지 해서 매일 급등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화요일날은 15%, 수요일날은 20%, 금요일날은 26%, 어제구나. 목요일날은 26%, 오늘도 14%. 네. 어제하고 오늘 거의 다 팔았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수익을 좀 챙겼겠죠, 그죠? 근데 이 종목 잘 보시면 21선이 깨졌죠, 그죠? 21선이 깨질 때 그 당황하지 마세요. 21선은 아무 역할을 안 해요. 지지도 아니고 저항도 안 해요. 심지어 지수도 그렇고 지수에서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에서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에도 그렇고 종목에서 개별주에서도 그렇고 대형주에서도 그래요. 쓸모가 없어요. 근데 개인들은 2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항상 뭐냐면 전 21선을 잘 안 봐요. 근데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가 있어요. 언제? 21선이 깨질 것 같으면 제가 회원들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기법 강의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래요. 21선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유료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이제 깨질 것 같다 그러면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깨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실제로 그러면 또 깨져요. 깨질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와요. 왜냐하면 21선은 지지와 저항을 지금은 안 해요. 아까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나마 조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왠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승장이었거든요. 전 세계 상승장. 그러니까 종목들이 다 21선 타고 올라가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횡보장이었거든요. 걸핏하면 21선 깼어요. 지금은요. 그때보다 더 하죠. 그죠? 이게 21선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더 안 맞아요. 나중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면 21선, 61선 매매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왜? 계속 상승하니까 지지하고서 올라가는 게 많아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랑 지금이랑 다른 이유가 그래서 지금은 더 안 맞아요. 정부에서 주식시장 관리를 너무 엉망을 했기 때문에 더 안 맞아요. 더. 세력들은 더 악독해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깼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21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이것만 하시면 돼요. 21선을 딱 깨는 순간 개인들은 절망을 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조정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주식을 팔아요. 현금을 만들고 손절하고 본인 스스로 수익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주식을 사시면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매수하시면 돼요. 맞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놓고 나가는 그 수익을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네. 21선을 거꾸로 활용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걸 보면서 손절을 해버리지만 누구는 그걸 보면서 그 주식을 받아내는 거예요. 세력들이 하는 게 뭔데요? 이런 자리를 깨트려서 개인들 이제 실망하게 만들고 비관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 주식을 자기들이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개인들의 그 기법을 지금도 쓰고 있죠. 사람들이 그 기법을 여러분들은 거꾸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력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건 거예요.
21선은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특히 지수가 21선을 깨면서 떨어진다. 이게 코스닥 지수죠. 21선 딱 깨니까 대번 투매 나오죠. 난리 난 거예요. 개인들이 끝났다고. 이렇게 21선을 깨고 떨어질 때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언제 주식을 싸게 사시겠어요? 지금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주식을 더 열심히 좀 매집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21선은 평소에는 그냥 무시하시고요. 21선 이렇게 깬다 그러면 오케이. 은행 가서 현금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단기하락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0일선은 좀 중요해요. 60일선은 이제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다음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근데 이제 60일선을 뭐 짧게만 얘기해드리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요 60일선을 타고 올라다녀요.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60일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60일선 요렇게 있으면 60일선이 이제 뭐 주가가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으면 떨어지고 있었겠죠, 그죠? 나중에 돌려 세워요. 이 60일선이면 주가도 막 이런 데서 있다가 나중에 탕 하면서 올라가요. 특히 60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요. 이건 대형주건 개별주건 동일합니다. 특히 중형주, 중대형주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소형주에서도 많이 나오고 특히 실적이 좋거나 그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요 이평선으로 따졌을 때 60일선을 잘 타고 올라다녀요. 이해되셨죠? 이거 다음에 제가 한번 그 지수가 좀 더 돌아서고 본격적인 이제 정배열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면 제가 그때 한번 특강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시는 게 121선이죠. 네. 121선은 그냥 패스할게요. 왜냐면 저도 이거 잘 안 써요. 네. 잘 안 쓰고 121선이 되게 어정쩡해요. 네. 막 그 5일선하고 막 21선, 61선, 그 다음에 201선 막 이런 거 설명하고 있는데 121선은 막 여기 중간에 뭐 이상하게 지나가요. 막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어정쩡해요 얘는. 그래서 저도 별로 활용을 안 해요. 우리 회원들한테 설명을 한 적도 거의 없고요. 그래서 121선은 패스하겠습니다. 201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201선은 좀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해요. 고무줄. 이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1선에서 너무 멀어지면 땡겨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보실까요?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그 테마주에서는 좀 그렇고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대형주에 설명하는 게 좋아요. 뭐냐면 여기 두꺼운 이평선 하나 보이시죠? 이게 201선인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잖아요. 201선하고 멀어지죠? 그럼 땡겨요 이렇게. 근데 또 폭락하죠? 뒤에 멀어졌죠? 그럼 땡겨요.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되면 201선이 우상향으로 쭉 뻗으면서 통통통통통 올라갑니다. 요때 61선을 타고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좀 받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으로 확 꺼지면 다시 201선으로 당겨요. 네. 벌어지면 또 당겨요. 확 벌어지면 또 확 당겨요. 이거 고무줄 같은 역할을 해요. 당기면 자꾸 이제 그냥 잡아 당기면 이제 멀어지지만 다시 놓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죠. 그래요. 거꾸로 위쪽으로 너무 올라가도 당겨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가요. 지금도 잘 보시면 201선 벗어나니까 바로 땡기고 또 위쪽으로 넘어가니까 땡기고 조정하면서 가죠. 네. 지금도 쭉 드니까 살짝 땡기죠. 이런 식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은 이제 시작되면 여기처럼 이제 중간에 60일선이나 121선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201선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랬을 때 완전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뀐다고 하죠. 네. 그때 여러분들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워요. 근데 주식을 대신 언제 사셔야 돼요? 최소한 여기 아니면 여기서는 사셔야 돼요. 저는 사람들은 자꾸 이런 폭락이 나온다고 자꾸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여기라고 봐요. 아닌가요? 이미 폭락 나왔었는데 벌써? 네, 지금 뭐예요? 이때랑 똑같잖아요. 네.
폭락, 반등, 폭락, 그리고 다시 쭉 이제 힘을 모은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폭락, 반등, 폭락, 반등, 폭락 한 다음에 에너지를 모으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지 어디예요? 근데 왜 자꾸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가태가 아니라 많이 가요. 이게 안 가면 우리나라가 못 가는데, 그죠? 삼성전자 앞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는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되게 괜찮아요. 왜? 안 사거든요. 제가 이제 무료 추천 안 하죠, 그죠? 무료 방송에서 뭐 종목 하나 딱 얘기해서 막 슬쩍만 얘기해도 막 몰래 따라 사시는 분들 꽤 많은데, 삼성전자는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안 사요, 사람들이.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안 사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삼성전자 앞으로 많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추천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평선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5일선이건 21선이건 매일 이렇게 차트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데 올바르게 활용을 많이 못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기법이 굉장히 낡은 기법이에요. 아주 오래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이제 계속해서 쓰시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기법들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황 흐름 잡는데 도움들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보다 더 중요한 건 매물대예요. 매물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평선은 뭐냐면 이제 이평선보다 더 중요한 건 매물대고요. 그 다음에 호가창 움직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이평선은 아까 이제 뭐 각각 5일선, 21선 따로따로 얘기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 사시는 게 좋아요. 자, 요거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보시면 잠깐만요. 이평선을 다 넣어야 되겠네요. 아이고. 일진정리인데 제가 우리 회원들 추천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평선 보세요. 바닥에서 모여 있죠. 오늘 이제 재료가 있어가지고 일진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장중에 한 26%까지 급등했거든요. 보세요. 이평선이 붙어 있죠. 그죠?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시면 물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아까 애니능률 있죠? 애니능률도 잘 보시면 수익이 오늘 좀 났는데 뭐 자랑하기 좀 그렇고요. 아무튼 뭐 소소한 수익이 났어요. 한 20%, 30% 좀 안 되겠다, 그죠? 네, 20%대네요, 그죠? 네. 어제 최고점까지 하면 30% 수익도 되는데 대충 한 그 정도 됩니다. 한 25% 정도 되겠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이평선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평선이 모여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사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지 5일선, 21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를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전에 지금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3번 있다. 설, 추석, 그리고 크리스마스.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명절이 3번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설,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주식시장 이상한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뭐예요? 뭐 설이나 추석 앞두고 한 1, 2주 전에 굉장히 분위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좀 하여튼 그래요.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네. 그때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크리스마스 한 일주일, 2주일 앞두고서 이상하게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요. 꼭 추석 전인 것 같아요. 그때처럼 그래요. 네. 구정 전에처럼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더 긴장을 하고 이제 주식을 사야 될 때 주식을 안 사시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시면 돼요. 설 전에, 추석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가 주식이 굉장히 싸요. 사람들은 꼭 그거 끝나고 와서 주식을 사려고 하시더라고요. 다 확인해보고 그때 가서 안전하게 사겠다. 아니요. 그때는 주가가 이제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그것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수익 그리고 돈이 도망가요.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조급한 거 있죠? 그러니까
빨리 돈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사람마다 좀 있는데, 그 조급해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바심 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주말 동안에 쉬시면서 아, 내가 그런 욕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 욕심만 좀 잡아도 여러분들 다음 주에 그리고 내년에는 수익들이 진짜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절대로 몰빵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죠? 조바심 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말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아, 예. 김영국님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네. 자,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